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현대차 볼 텐데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비축유에 대해서 방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되면서 $120까지 급등했던 WTI 유가에 대한 가격이 $85까지 안정화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7%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손 놓고 있을 때 또는 포기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되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께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셨고, 결국은 지금 시점이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을 위해서 의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 바닥인지 아니면 또다시 급락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구간이 바닥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일전에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에서만큼은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전에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 오래전이긴 하지만 걸프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15.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진 당시에도 20%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나서 지수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바닥권이 빠르게 잡혀가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틀 동안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슈 이후에 18.4%에 대한 지수 하락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은 제한된 움직임에서 빠르게 바닥권이 잡히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때 다시 한번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유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가가 $90 이상 상승을 하는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유가가 $120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구간이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이때도 $120까지 급등하고 나서 고점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120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이 반대로 말했을 때 유가가 급등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 그러면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바닥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이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미국의 2월 달에 CPI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3일에는 GDP랑 그리고 PCE 지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 가장 큰 우려가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엔 또다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GDP, PC의 물가지수에 대한 이 발표로 인해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또다시 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2일에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선물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일정이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 외인들의 포지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왔다고 한다면 1조 7천억가량의 1조 8천억가량의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숏 포지션에 대한 이 물량이 좀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이 숏 포지션에 베팅하고 있는 이 물량이 지금까지 8조 6천억가량의 물량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들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들이 수익을 챙겨가려고 하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누적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평가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물의 평가손익이 8,702억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지수가 급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들이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반등하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차 너무나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 아직 끝난 게 절대 아니지만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을 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바로 010-2118-8840번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우리가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전부 다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 손 놓고 있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자리 제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또는 함께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 오히려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계속해서 오매불망, 불안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토대로해서 충분히 평단가를 낮춰놓는 대응과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한 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12일 선물과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고, 딱 이 날짜의 변동성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의 이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오전 따르고 오후 따르고 저녁 따르고 새벽 따르고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 특히나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테니까 현대라고 미리 남겨놓으시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보신 분이나 구독자님이나 저장해 놨다가 일괄적으로 단체 문자를 토대로 해서 대응에 대한 분들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원래는 영상 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단체 문자를 토대로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때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변동성이 나타났고, 최근에 이 변동선에서 거래량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매도세가 축소되고 있고 이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특정 구간에서 이제는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고, 당장의 일정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변동선에서 우리가 정확한 이 대응을 가져가야지만이 실수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또다시 하락이 나타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또다시 이틀 동안의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아래 구간에서
어제 매수 구간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많으셨단 말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엇박자 타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고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져라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만 남겨주셔가지고 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문자로 그리고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